정치와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법 좀 많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계속 좀 강의 좀 들어가면서 천천히 내용 좀 정리 좀 하도록 하면서 차차 재밌게 많이 지식이 쌓이게 되면 정치와 법 사랑하게 됩니다. 현실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교과인 것 같아요. 이 소년 사건에 관련된 부분 처리하기 전에 저는 요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그 뭐 남자 배우가 나왔었던 CF였었는데 그 CF 카피가 되게 유명합니다. 요 카피를 학생들한테 얘기해 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네가 일반 커피라면 너는 뭐 꼭대기 커피야 라고 하는 그 카피였었는데 되게 유명한 광고 카피였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좀 섭섭합니다.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걸 이미 배웠죠. 그런데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생깁니다. 이 소년 사건에서는 소년법을 따라갑니다. 그냥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이거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 참 속편할 텐데 그렇지 않고 소년 사건에서는 소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소년 사건에 일종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소년이라고 하는 거, 즉 성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성인에 비해 심신의 성장이 좀 미숙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이 좀 미숙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만큼 교화의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인과는 좀 다르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년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소년법의 대상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소년법의 대상은 만 10세부터 19세 미만인 자, 이제 18세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구간이 있습니다. 10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뭐 9살까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형벌과 보완 처분을 전부 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 해당되는 소년, 즉 13세까지가 되겠네요. 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촉법소년은 법에 저촉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역시 형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형사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형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벌과 보호 처분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우범소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학생들은 특징이 있는 10살부터 만 10살부터 18세까지의 학생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는 재판을 받습니다. 즉 보호처분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성격,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뭐 부모의 학대라든가 등등 그런 거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그리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이런 경우에는 우범소년, 즉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 10세에서 13세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보호처분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관할 경찰의 경찰서에서 그런 소년을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등식에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 관할법원 소년부로 넘겨야 됩니다.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할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가정법원입니다. 그렇죠?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게 돼 있는데 이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각급 지방법원에 소년부가 있는데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할법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만 14세에서 18세의 경우, 이 경우는 형벌도 줄 수 있고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말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경찰이 만약에 이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에서 18세에 해당되는 소년을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검찰의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에게 넘겨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아주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순방이라고 해서 아주 경미할 때는 경찰이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풀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모든 걸 다 검사가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냥. 그런데 검사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 너 봐줄게. 앞으로 잘해? 라고 하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 너 죄질이 너무 나쁜 것 같아. 안 되겠어. 너 기소할게. 그래서 형사처분 받자.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야, 너 풀어줄 수도 없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건 조금 좀 과한 것 같아. 그래서 관할부분 소년부에다 넘겨줄게. 너 여기서 보호처분 받게 할 테니까 자책하고 열심히 잘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관할법원 소년부 판사님들이 보니까 얘를 받았는데 도저히 좀 악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얘는 보호처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형벌 주세요. 라고 검사한테 돌려보냅니다. 이때는 뭐냐면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감사는 검사입니다. 검사, 이게 오타가 너무 많아서 미안. 이게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치라고 하는 건 분일송 도달할지 검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보호처분 주려고 그랬는데 다시 튕겨 나왔으니까 그래 알았어요. 기소할게요. 라고 형사법원에다가 기소를 합니다. 형사법원에도 봤더니 얘가 그동안에 너무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그랬는지 좀 반성하는 눈빛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너 관할법원 소년부로 보낼 테니까 너 자숙하고 잘해. 보호처분 받게 해줄게. 라고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고요. 이런 경우가 마지막 기회 한번 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야, 너 형사처분하자.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제 보완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 배웠었죠. 보완처분과 보호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봤더니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쉽게 말해 보완처분의 일종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일단 그럼 보완처분은 우리가 기존의 시간에 배웠듯이 형벌 이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해지는 형사제재, 선진적인 형사제재, 이렇게 법무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호처분은 보완처분의 일종인데 사회 방위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심신장애자, 약물중독자, 가정폭력 행위자 등에 대해서 가해지는 보완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훑어보면 이렇게 보완처분이 좀 더 개념이 넓고 거기에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호처분은 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봤는데 기본적으로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찾아봤더니 수사 기록에는 남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근데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련된 부분, 소년 사건이니까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이 무려 10개입니다. 봤더니 이렇게 보호자에게 1번으로 갈수록 강도가 약하고 10번으로 갈수록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1번에 보호자에게 이제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쭉 가다가 4번과 5번에는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보완처분에서도 보호관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쭈죽에서 감호위탁, 이런 소년보호시설에다가 위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도 위탁하는 건 쭉 있고, 그러다가 소년원에 송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소년원, 장기소년. 그래서 소년원 송치, 장기소년 송치가 가장 강한 보호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제 아예 감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소년 교도소에 보내는 경우는 이제 그때는 형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한번 좀 궁금하죠? 범행을 저지를 시에는 소년이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살인 경우가 이때가 해당이 되죠. 근데 재판을 받으면 좀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럼 이때는 19살이 됩니다. 성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 판결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와 관련된 그 사건 처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보면 이게 이제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일이었었죠. 이게 N번방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에 같이 공범으로 가담했었던, 그런 이제 공범 중에 하나가 이제 붓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미 이제 얼굴이 전부 다 언론기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는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입니다. 판례입니다. 판례. 법률에 따르면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를 행하는 시점이 아닌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붓다의 경우에는 범행 당시는 소년이긴 했지만 판결 시에 성인이 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법률 시장에서 예측입니다. 또 이제 죄질 자체가 너무 악랄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설령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들의 입장을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참여재판과 형사절차에서 인권보호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